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관리 실습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 유형별 특징과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분석한 피부 유형에 따라서 관리 차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정상 피부입니다. 정상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 결이 깨끗하고 딱 어느 누가 봤을 때도 건강한 피부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정상 피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피지와 땀 분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피부 결이 섬세하고 곱고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수분의 밸런스가 좋고 모공 크기가 적당하며 촘촘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혈색이 좋고 피부가 촉촉하며 피부의 수분 함량이 12% 정도 굉장히 촉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세안 후 당기거나 번들거림이 별로 없고 끈적임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름이나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 여드름, 잡티 현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단한 조직으로 신축성과 피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피부에 윤기가 나고 주름이나 색소가 없고 트러블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관리 방법인데요. 정상 피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의 보습과 보호를 중점으로 두어서 현재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으로는 먼저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해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환경의 쾌적함과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트러블이 없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한 유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에 유분과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분과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에 윤기가 없고 그리고 푸석거리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관상의 모공이 굉장히 작고 피부결이 섬세해 보이며 표정에 따라서 잔주름이 굉장히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볼 부위나 이렇게 다른 피부 부위에 피부가 트고 갈라져 있고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성 타입은 수분 함량이 보통 측정해 보면 10% 이하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이 항상 건조하고 두께가 얇으면 거칠고 그리고 잘 늘어지고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블이 잘 생기고 예민하고 세안 후에 당김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피부 표면이 건조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화장이 잘 받지 않고 눈가에 주름과 주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드름이 거의 없으며 소구와 소름의 높이차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건성 피부에는 건성이라고 해서 그냥 건조한 타입이 아니라 각각의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분이 부족한 건성 타입이에요. 이 수분이 부족한 건성 타입은 진피 결체 조직의 수분 함량이 되게 저하된 상태로 다른 말로 탈수 피부라고도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비타민 A가 결핍이 됐을 때 피부가 수분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던가 과도한 난방기가 피부에 노출됐을 때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를 관리할 때는 수분 관리를 주 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든가 수분 크림 위주로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분이 부족한 건성 타입이에요. 주로 바람이나 자외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 많은 크림을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유분기가 많은 크림을 자꾸 피부에 많이 도포를 하다 보면 피부 자체가 피지를 분비하지 않아도 피부에 유분이 많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피지 분비선의 활동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분 크림을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는 피지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의 제품을 사용해서 피지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유분 수분 부족 건성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분이 부족한 건성 타입인데요. 마찬가지로 심한 냉난방에 피부가 노출이 됐을 때 피부의 균형이 깨지면서 거칠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지 분비량이 많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인 경우에 이 지성 피부랑 여드름성 피부의 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심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역반응으로 유분과 수분이 동시에 결핍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선 유수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성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피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부에 충분한 기초 화장품으로 기초 손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유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시 피부의 건성화를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피지샘의 자극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서 피지를 더 이상 분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용은 금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알칼리성 비누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세안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잦은 사우나나 온탕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부의 건조를 좀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 A나 E가 함유된 영양 화장수나 에센스, 고보습 크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유연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자극이 없는 것을 사용해주고 보습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과 유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정기적인 매뉴얼 테크닉과 그리고 영양 팩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살펴볼 피부는 지성 피부입니다. 자, 지성 피부는 피지선과 한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피지가 바닥에 분비가 돼서 피부가 번들거리는 느낌을 주는 피부를 바로 지성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모공이 보이고 그리고 피부 표면이 귤껍질같이 이렇게 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 당기지 않지만 끈적임이 있을 수가 있고 피부 표면이 번들거리고 피부가 거칠면 화장이 잘 지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질 현상이 있으며 피부가 두꺼워 보이고 그리고 소구와 소름이 높으며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는 것과 같이 피부 결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T존 부위에 블랙헤드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햇빛에 의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피부 타입에 비해서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늦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에 피지가 쌓여 있으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 타입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시면 피부가 약간 이렇게 굴곡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성 피부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육체적 피로가 있을 때 피지 분비량이 과량으로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문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이나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기호식품 같은 것을 과다 섭취했을 때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춘기 때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호르몬에 따라서 임신이나 생리주기 시기에 프로게스테론이 증가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위산 과다와 변비가 있을 경우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B2, B6가 결핍됐을 때 기온 상승과 피지선 활동이 증가가 됐을 때 이렇게 지성 피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의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분이 적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진정 수렴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피지를 제거하고 세안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세균 번식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나 각질 같은 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주 1회에서 2회 정도 각질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분 공급이나 그리고 피지 흡착을 도와줄 수 있는 마스크팩을 활용해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기호식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류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복합성 피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성 피부란 얼굴 내의 피지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두 가지 이상의 피부 상태가 피부에 공존하는 타입을 복합성 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나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모공이 크고 여드름이 동반되는 이런 지성 피부인 경우가 있고요. U존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나 아니면 건성 피부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광대뼈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피부 결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피부 타입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입니다. 이런 복합성 피부의 원인으로는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했을 때 피부 타입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피부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심한 온도 차이, 신경 과민, 과로 등으로 인해서 피부 타입이 변할 수가 있고 또 중년 이후 피부가 노화가 되면서 이렇게 복합성 피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T존 부위는 꼼꼼한 클렌징을 통해서 세척을 해주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 딥클렌징을 통해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U존 부위는 순원 촉진과 보습 관리에 중점을 두고 또 T존 부위는 수렴 마스크를 이용해서 수염 효과와 모공 확장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의 정상화와 유수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것을 주 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초 화장품을 선택할 때 복합성 피부 타입에 맞게 T존 부위와 U존 부위를 각각 다른 화장품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어울 수 있는 화장품 타입을 찾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민감성 피부는 결이 매우 섬세하고 모공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탄력이 부족하며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피부가 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어서 피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썼을 때 과민 반응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민할 때 이렇게 민감성 피부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나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자율신경계 반응과 호르몬이 불균형한 경우 그리고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 화장품의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민감성 피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피부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습도 60도, 온도 18에서 20도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라마이드나 천연 보습 인자 성분이 함유된 크림을 사용해 줌으로써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시켜 주고 또 면 소재의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기온을 잘 조절해 줌으로써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색소 이상 피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라닌 색소의 역할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내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이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검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기적인 각질 탈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의 기미라든지 노화 반점, 주근깨 등 다양한 색소 이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색소 침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먼저 임신과 피임약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을 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서 가슴이나 유두 부위 그리고 복부의 중심선에 진하게 색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임신 4개월에서 5개월부터는
얼굴이나 눈 밑에 거문스름하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얼굴에 과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햇빛인데요. 멜라닌 세포가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멜라닌 수치들이 증가해서 과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소 이상 증상으로는 첫 번째 주근깨가 있는데요. 지름 1에서 3mm 정도 되는 갈색 반점으로 색소가 몰려있고, 보면 경계선이 굉장히 뚜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색소 침착에 비해서 경계선이 이렇게 뚜렷하고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춘기 전후에 심해지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외선에 의해서 좀 더 짙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근깨는 자외선 A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안에 있을 때도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 A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미입니다. 기미는 후천적으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되는 현상으로 다양한 크기의 갈색 색소 침착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태양 광선이 노출되는 얼굴 부위라든가 볼, 특히 광대 부위에 넓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근깨에 비해서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임신 중이거나 폐경기에 흔히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경구 피임약 복용 시 난소 종양이 있을 때, 내분비계 질환이 있을 때도 이렇게 기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색소 형성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를 자극을 해서 기미를 발생을 하게 하고, 또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 피부 색소를 주위 피부에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미가 짙어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이나 자극 후에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인데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 찰과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상처가 다 낫고 나서 그 상처 부위가 갈색으로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색소가 침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박피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거 받은 후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 부위에 흑갈색의 색소 침착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성 흑자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손이나 얼굴 등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위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그리고 색소가 뚜렷하고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손상이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피부 손상 및 노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흑색종입니다. 얼굴이나 신체의 어떤 부위에 멜라닌 세포가 악성으로 변성이 돼서 생긴 악성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사진처럼 반점이 나타나는데 색깔이 검거나 검붉은색, 검푸른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름이 6mm 이상이고 모양이 약간 대칭을 이루지 않고 원형이나 타원형 형태의 이렇게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색소 이상 피부 관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사용을 하고, 미백 제품을 사계절 내내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엔 여러 광선들이 있는데 이런 광선들이 멜라닌을 생성하기 때문에 UVA나 UVB를 동시에 차단해주는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포 재생 촉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각질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재생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성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젤릭산입니다.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에서 추출이 되며 그리고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는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코직사는 곰팡이류의 신진대사 부산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피부 색소인 멜라닌 색소의 생합성 과정에서 티로시나제의 카탈라제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직사는 1에서 4% 정도의 농축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피부를 미백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이걸 너무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를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그리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상백피 추출물, 월귤나물 추출물, 비타민C, 콩, 감마, 오리지놀 등이 피부 미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드름성 피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성 피부는 심상성 좌창이라고도 하며 이 지성 피부에서 파생된 피부 질환 중 하나로 비염증성 질환 또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모낭 옆에 있는 피지선이 점차 커지면서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방출이 되고 이게 덩어리가 생기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피지 덩어리가 모공의 입구를 막아서 그 위를 각층층이 덮어서 모낭 속에 있다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염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가 스트레스, 피지 분비 이상작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며 사춘기 동안에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피지선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 종류에는 크게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염증성 여드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염증성 여드름은 다른 말로 면포라고도 불리는데요. 모공 속의 묵은 각질 세포와 만나서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류에는 개방면포와 폐쇄면포가 있는데 개방면포는 피부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열려 있어서 피지가 겉으로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피지 부분이 사각화되면서 검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면포 또는 블랙헤드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폐쇄면포 저희가 화이트헤드라고도 불리고요. 모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피부를 개방을 했을 때 피지가 하얗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헤드 혹은 좁쌀 여드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증성 여드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진성 여드름입니다. 면포 내부에서 세균이 증식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바깥으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약간의 통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출을 시도하게 되면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포성 여드름인데요. 굳은 상태에서 조금 더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피부 방어 체계가 발동을 하면서 농이 발생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포성 여드름 또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괴성 여드름인데요.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농포들에 의해서 결합해서 2차적인 염증이 생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군데서만 여드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이렇게 염증들이 섞여서 하나의 면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출 시에 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압출을 하더라도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는 세안 방법은 1일 2회 따뜻한 물로 자극이 적은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고 그리고 물로 깨끗이 헹궈줍니다. 그리고 지나친 세안은 오히려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조절 방법입니다. 클렌징 크림이나 영양 크림 같이 유분 공급이 많은 것들은 피하고 소염, 진정, 수렴 작용과 피지 조절이 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는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중 세안을 한 후 딥클렌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균 작용으로는 손이나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소독을 한 후 여드름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알러지 부작용이 적은 파바프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관리에 효과적인 성분으로는 먼저 알파 하이드록시산 아하 제품입니다. 사탕수수나 포도, 사과 등에서 추출한 과일 추출액으로 천연 성분에서 얻어지며 각질 탈락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하 살리실산입니다. 피지를 용해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피지를 녹여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식물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페놀, 이산화탄소를 가해서 추출하기도 합니다. 또 바하는 방부제, 살균제 혹은 소독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드름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케일링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향이 강한 에센셜 오일로 향균, 항진균 효능이 있어서 여드름 치료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염증이나 습진, 기생충 감염, 건선 및 여러 상처 부위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료제로 사용했던 성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퍼,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카모마일, 오렌지 플라워, 멘톨, 바민, 아줄렌, 위치아젤 등과 같은 성분들이 여드름에 굉장히 좋고요. 이외에도 알로에베라 그리고 비사보롤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차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성 피부 타입에 관한 관리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관리 차트에는 먼저 관리 목적, 이 피부를 왜 관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 건성 피부를 관리하면서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클렌징 타입이나 디클렌징, 다양한 제품들은 건성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계획, 4주 동안 이 건성 피부를 관리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순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가 관리 조언, 홈케어 방법, 집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성 피부 타입의 관리 목적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건성 타입은 굉장히 건조하고 피지 분비가 없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주름이 잘 생기므로 눈가와 이과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테크닉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작성을 했고요. 기대 효과는
꾸준한 보습 관리를 통해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피부의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이 건성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건성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제품들을 체크한 건데요. 먼저 클렌징은 가벼운 로션 타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딥클렌징 제품은 피부에 자극이 적은 효소 타입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테크닉 제품은 크림 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손을 이용한 관리 테크닉 보통 일반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건성 타입이기 때문에 건성팩, 건성팩, 건성팩으로 체크를 했고요. 마스크는 서커 마스크 같은 경우에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고무 모델링 마스크에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고객 관리 계획. 4주 동안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순서는 클렌징, 그리고 딥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주차 때는 클렌징, 딥클렌징은 효소 타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 팩은 건성이기 때문에 수분감을 줄 수 있는 수분팩, 보습 마무리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2주차 때는 클렌징, 딥클렌징은 마찬가지로 효소 타입, 매뉴얼 테크닉, 다른 영양을 줄 수 있는 콜라겐 팩, 그리고 보습 마무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차 때도 마찬가지로 클렌징, 딥클렌징은 아하로 조금 더 강하게 클렌징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 팩으로 수분감 보충해주고 보습 마무리 해주고 마찬가지로 4주차 때도 클렌징, 딥클렌징은 효소 타입, 매뉴얼 테크닉, 수분팩, 보습 마무리로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 같은 경우는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성분이 들어간 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딥 클렌징 같은 경우에도 피부 타입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 보통 클렌징이나 매뉴얼 테크닉 보습 마무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가관리, 홈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침에는 미온수로 가볍게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세안제를 사용하면 좀 더 자극적일 수 있어서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토너, 에센스, 데이크림, 그리고 아이크림, 마무리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관리하도록 해주고요. 저녁에는 클렌징 로션으로 세안을 하고 이중 세안인 폼클렌징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토너, 에센스, 그리고 영양크림, 이 뒤에 마스크팩까지 써주셔도 됩니다. 영양크림, 나이트크림, 아이크림 등등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집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보통 주 1회 정도 딥클렌징을 하고 보습 마스크로 매일 관리해주는 게 건성 피부엔 좋겠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비타민 섭취,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보다는 주 2회 정도 딥클렌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진정 마스크팩으로 관리하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섭취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관리 차트 계획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종류는 지성 피부 타입에 대해서 사이사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저희 과제 올리는 그 LMS에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이 관리 차트 계획표는 그 LMS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 타입에 맞게끔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